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바다다솜님 그리고 전소연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겪으신 실제 이야기고요. 제가 1970년도생이니까 벌써 5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불광동인데요. 아직도 어렴풋이 그 당시 살던 동네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거의 50년 전이다 보니까 사는 곳이 안채와 바깥채가 나뉘어 있었고, 안채는 집주인이, 바깥채는 보통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결혼을 하시고, 제가 태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그 바깥채로 급하게 새를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그 바깥채는 부엌을 중심으로 양쪽에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가 있는 구조였어요. 아무튼 부모님께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하시자마자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 외할머니께서는 급히 상경을 하셨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먼저 그 집에 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할머니나 가족 친지들이 산후조리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경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외할머니께서는 집에 이제 산모랑 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집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준비를 해놓고서는 그 바깥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외할머니는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지금 외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작은 방이 보였는데, 그 방 한 구석에 웬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하나가 외할머니를 뚫어져라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깊게 잠든 게 아니었던 할머니께서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방을 둘러보고는 휴, 꿈이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잠에 듭니다. 근데 다시 잠이 들고 난 뒤에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조금 전에 꿨던 꿈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똑같은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사이에 똑같은 꿈을 꾸고 깨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외할머니께서는 내일이면 올 산모랑 아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내신 거죠. 그렇게 밤새 불길한 꿈 때문에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시다가 결국 지쳐서 잠에 들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그 꿈에서 또다시 작은 방 구석에서 외할머니를 노려보는 그 소복 입은 할머니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깬 외할머니께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날이 아주 잘 서 있는 부엌 칼을 하나 가져다가 방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는 방 여기저기에 막 칼을 휘두르면서 이 요망한 것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역정을 내셨대요. 할머니는 분이 풀릴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더 칼을 여기저기 휘두르시다가 다시 잠에 드셨는데, 다행히 그날 밤에 다시는 그 할머니가 꿈에 나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갓 태어난 제가 집으로 온 후로도 그런 꿈은 꾸지 않으시고 산후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답니다. 산후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시던 외할머니께서는 가끔 한 번씩 바람 쐬러 마실도 나가고 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이랑도 이야기하고 친해지게 되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가까운 동네 어르신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겪었던 일, 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새 들어온 그 바깥채에는 원래 그 집주인의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고,
그분은 우리가 이사 오기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집주인들이 그 할머니의 49제가 채 되기도 전에 바깥채를 세를 놨던 거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이 죽으면 49일째 되는 날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건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49일이 되기 전에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부모님이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가족과 동네 주민들이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서 뭐 오지랖 부리듯이 당신네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가 제 외할머니랑 친해지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죠. 또한 외할머니의 꿈 이야기를 동네 분들과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봤던 그 할머니의 인상착의랑 실제 거기서 사셨던 그 할머니의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대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교육자셨는데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었다더랍니다. 외할머니께서 칼도 휘두르시고 그렇게 역정을 내셨는데도 해코지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떠난 걸 보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대요. 외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혹시라도 갓난아기인 저한테 뭔가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산후조리 하는 내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의 이야기니까 못해도 30년은 더 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랑 큰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겪은 이야기래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살던 곳은 산 깊숙이에 위치한 시골 동네였고, 워낙 마을이 작다 보니까 동네 사람 서로 아주 잘 알고 있었대요. 뭐 예를 들면 멀리서 뒷모습을 봤을 때 걸음걸이라든지 목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날은 눈이 얕게 내린 겨울밤이었어요.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어디선가 갸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라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갑자기 산 중턱에서 산 아래로, 그리고 산 아래에서 집 울타리 쪽으로, 그리곤 또 마당 안쪽으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더래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그 목소리는 저희 큰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대요. 정민아, 정민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 작았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으면 어느 집에 누구 목소리인지까지 다 알 수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고, 그때 직감적으로 이게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결국 그 소리를 듣고 온 가족이 다 일어나게 되었고, 할머니는 밖에 나가서 누구인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셨대요. 그때 아버지랑 큰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할머니를 뜯어 말리셨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다 같이 숨죽이고 있었대요. 그 목소리는 바로 문 앞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서벅서벅서벅 발소리가 나면서 그 목소리가 사라졌대요. 그렇게 모두가 겁에 질린 채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고, 아침이 되어서도 차마 나가보지 못하고 있다가 해가 중천에 뜬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게 되었는데, 문 앞쪽에서부터 산 쪽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었대요. 짐승의 발자국이요. 그 크기는 성인 남성의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였다고 해요. 놀란 할머니는 이 얘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었고, 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뭐 곡괭이, 사압, 뭐 낫자루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발자국은 산자락을 따라서 한 절벽 앞에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절벽이 너무 가파르고 위험해서 결국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설화 같은 이야기라 처음엔 좀 믿기 힘들었는데, 아버지, 큰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는 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무 일치해가지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게 구미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재밌는 무서운 이야기 있으면요, 이 아래 카카오톡이랑 이메일 주소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